자, 상상해 보십시오. 30년 넘게 전 세계 반도체 왕좌를 지켜온 절대 강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 앞에서는 모든 경쟁사가 고개를 숙였죠. 삼성전자. 그 이름 석자만으로도 시장이 움직이고 주가가 출렁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왕이 뒤를 돌아봤더니 만년 2인자라고 무시하던 그 회사가 어느새 발뒤꿈치까지 따라와 있었습니다. 아니, 따라온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앞질러 가고 있었습니다. SK 하이닉스. 반도체 좀 안다는 사람들 사이에서조차 삼성 다음이라는 수식어가 당연하게 붙던 그 회사가 어떻게 인공지능 시대의 진짜 황제로 등극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기업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건 피 튀기는 역전극이자 한 번의 판단이 수십 조를 결정한 돈의 전쟁입니다. 오늘은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반도체 시장의 독보적의 존재가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SK 하이닉스는 오랫동안 서름을 먹고 자란 기업입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하이닉스는 부도 직전이었습니다. 완전히 처참하게 채권단의 손에 겨우 살아남은 회사. 삼성이 최신 공장을 짓는 동안 하이닉스는 빚을 갚는 데 급급했습니다. 삼성이 초격차를 외칠 때 하이닉스는 우리도 메모리 만듭니다 라고 간신히 말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실제로 시장의 평가는 냉혹했습니다. HBM 시장이 막 열리던 2021년 SK 하이닉스의 HBM 점유율은 의미 있는 숫자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삼성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고 엔비디아의 파트너는 당연히 삼성일 거라고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말했습니다. 하이닉스? 삼성 따라가기도 바쁜 곳 아니야? 그런데 말입니다. 2023년 시장에 충격적인 숫자가 공개됩니다. HBM3 시장 점유율 SK 하이닉스 53%, 삼성전자 35%, 미국의 마이크론 12%. 숫자가 뒤집혔습니다. 완전히 역사적으로. 그리고 2024년에는 더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집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이 SK 하이닉스 CEO의 손을 잡고 엄지를 치켜 세우는 사진 한 장이 전 세계 경제 뉴스 일면을 장식합니다. 삼성은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에서 탈락, 또 탈락. 소문이 돌고 주가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역전극의 씨앗은 언제 심어진 걸까요?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한 건 2019년 미국 세너제이에서 열린 엔비디아 GTC 컨퍼런스였습니다. 젠슨 황이 무대에 올라 말했습니다. AI 연산의 병목은 GPU가 아니다. 메모리다. 그 한마디에 반도체 업계가 술렁였습니다. HBM, 고대역폭 메모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뭔데? 라고 반응하던 그 기술이 갑자기 AI 혁명의 핵심 부품으로 떠오른 겁니다. 자, 여기서 두 회사의 운명이 갈립니다. 삼성은 그 신호를 어떻게 읽었고 SK 하이닉스는 어떻게 읽었을까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이 HBM 사업팀을 사실상 해체한 건 바로 그 2019년이었습니다. 당시 삼성 경영진의 판단은 이랬습니다. HBM은 돈은 많이 들고 시장은 좁다. 일반 D램에 집중하자. 합리적인 판단처럼 보였습니다. 그 시점에는요. 하지만 SK 하이닉스는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묵묵히, 조용히. 남들이 외면할 때 HBM 연구팀을 오히려 치웠습니다. 수익이 나지 않아도 시장이 작아도 이게 미래라는 확신 하나로 버텼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경영의 역설을 봅니다. 강자는 지키려 하고 약자는 바꾸려 합니다. 삼성은 D램 왕자를 지키려 했고 하이닉스는 새로운 왕자를 만들려 했습니다. 2020년, 2021년 챗 GPT도 없던 시절입니다. 하이닉스 엔지니어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실험실에서 HBM2, HBM2E를 갈고 닦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엔비디아와의 신뢰를 한 층씩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하이닉스가 차지했습니다. 완전히. 2022년 말 챗 GPT가 폭발합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수직으로 치솟습니다. 엔비디아는 HBM을 미친 듯이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HBM을 가장 많이 가진 것은 삼성이 아니었습니다. SK 하이닉스였습니다. 삼성은 땅을 쳤습니다. 5년 전 그 결정이 발목을 잡은 겁니다.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그렇다면 하이닉스는 단순히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니면 삼성이 따라올 수 없는 기술적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 무기를 완전히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약간의 기술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반도체 지식이 전혀 없어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HBM이 대체 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회사 옆에 대형 물류 창고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일반 D램은 창고가 회사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겁니다. 물건을 가져오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HBM은 그 창고를 아예 회사 건물 안으로 통째로 끌어들인 겁니다. 바로 옆에서 즉시 꺼냈습니다. 속도가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창고를 건물 안에 넣으려면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HBM은 D램 칩을 얇게 썰어서 위로 쌓아 올리는 방식을 씁니다. 이 적층 기술이 HBM의 핵심입니다. 아파트를 생각해 보십시오. 1층부터 12층까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층 주민이 1층 엘리베이터 하나를 써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병목이 생깁니다. 아침에 줄이 늘어서죠. HBM은 이 엘리베이터를 수천 개로 늘린 겁니다. 데이터가 동시에 수천 통로로 흐릅니다. 이걸 업계에서는 대역폭이 넓다고 표현합니다. SK 하이닉스는 이 적층 기술과 대역폭 기술에서 삼성보다 한 발 일찍 치고 나갔습니다. 여기가 진짜 핵심입니다. 집중해주세요. HBM을 만들 때 층층이 쌓인 D램 칩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TSV, 실리콘 관통 전극. 쉽게 말하면 아파트 각 층에 수직으로 구멍을 뚫어서 전선을 꿰는 겁니다. 이 구멍의 크기, 간격, 정밀도가 HBM 성능을 좌우합니다. 파스타를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면발이라도 얼마나 균일하게 뽑느냐에 따라 식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TSV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멍을 얼마나 정밀하게, 얼마나 균일하게 뚫느냐, 이게 수율을 결정하고 성능을 결정합니다. SK 하이닉스는 2015년부터 이 TSV 기술에 집착에 가까운 투자를 했습니다. 남들이 그거 왜 해? 라고 할 때 혼자 묵묵히 TSV 정밀도를 0.001mm 단위로 개선했습니다. 결과는 숫자로 나왔습니다. HBM3E 기준으로 SK 하이닉스의 수율은 경쟁사 대비 20에서 30%포인트 높았습니다. 수율이 높다는 건 같은 돈으로 더 많이,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이닉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이닉스에는 또 하나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와의 공동 개발 체계입니다. 경쟁사들은 칩을 만들어서 엔비디아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이거 쓰실 수 있나요? 하면서요. 하지만 하이닉스는 달랐습니다. 엔비디아 엔지니어와 하이닉스 엔지니어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처음부터 함께 설계했습니다. 당신들 GPU가 이런 속도로 데이터를 요청할 테니 우리 메모리는 이렇게 응답하겠다. 완전한 맞춤 제작입니다. 이건 단순한 납품 관계가 아닙니다. 공생 관계입니다. 파트너십입니다. 젠슨 황이 하이닉스 CEO와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삼성은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팔려 했습니다. 하이닉스는 고객이 필요한 것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 차이가 HBM 전쟁의 승패를 갈랐습니다. 그래서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2023년 SK 하이닉스의 HBM 매출은 전체 메모리 매출의 20%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20%가 영업이익의 절반 가까이를 만들어냈습니다. HBM은 일반 D램보다 5배에서 7배 비쌉니다. 마진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삼성이 D램 10개를 팔 때 하이닉스는 HBM 2개를 팔아 같은 돈을 벌었습니다. 아니, 더 벌었습니다. 미래는 어떨까요? 하나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2025년 전체 HBM 시장 규모는 40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2021년 대비 10배 이상 성장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이 시장의 절반 이상을 먹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주식 시장도 이미 반응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SK 하이닉스 주가는 8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는 횡보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어디에 베팅했는지 숫자가 말해줍니다. 낙수 효과도 엄청납니다.
하이닉스의 HBM에 들어가는 소재, 장비, 부품을 공급하는 한국 기업들의 주가가 줄줄이 뛰었습니다. 리노공업, 한미반도체, 솔브레인. 이들의 주가 상승률을 보면 하이닉스의 성공이 얼마나 넓게 퍼졌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삼성이 HBM4로 반격에 나섰다는 건 이미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4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결합한 승부수, 이건 무시할 수 없는 위협입니다. 그리고 TSMC와 손잡지 않고도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삼성의 종합 반도체 체력은 장기전에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에게도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파운드리가 없다는 것. HBM5, HBM6로 넘어갈수록 로직 다이의 중요성은 커집니다. 그때마다 TSMC에게 손을 벌려야 합니다. 남의 일정, 남의 라인, 남의 속도에 맞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구조적 약점이 언제 발목을 잡을지 모릅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이번 HBM 정복을 보면서 1990년대가 떠오릅니다. 당시 D램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던 건 일본이었습니다. NEC, 히타치, 도시바, 이 이름들 앞에 한국 기업이 설 자리는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삼성과 하이닉스의 전신인 현대전자는 불가능을 뚫었습니다. 아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도전이 지금 대한민국 반도체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AI 시대의 HBM 전쟁에서도 그 DNA가 다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증명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강자가 외면한 곳에 기회가 있다. 남이 포기할 때 버티는 자가 새로운 왕이 된다. 여러분, 이 전쟁의 끝은 어디일까요? SK 하이닉스가 HBM 왕좌를 계속 지켜낼까요? 아니면 삼성이 HBM4의 기술력으로 판을 다시 뒤집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측을 남겨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경기도 이천과 경기도 수원의 공장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그 실험실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